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금요일이 왔는데요. 워낙 낮 동안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뉴스들과 또 경제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이슈들 그리고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뉴스들이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매매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4-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그리고 다양한 의견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으로도 실시간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양방향 소통 이 부분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수록 정말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시장 판단하고 또 분석하기 어려운데요. 자, 이런 어려운 시장 함께 돌파하고 찾아주실 출연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준식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담되신 얼굴인데, 네. 반갑습니다. 네, 송준식 해설입니다. 수요일날 뵙고 이틀 만에 다시 뵙는데요. 골드가 1350선을 드디어 다시 뚫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 역시 사상 올해 그 최저치죠. 2%를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유로도 수요일 말씀드린 대로 1.20 레벨을 뚫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ECB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반응에 대한 리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 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또 한번 자세히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 날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데 주말 내 어떻게 보내실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윤희라 캐스터 오늘도 함께 합니다. 네, 윤희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읽고 있는데 정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조종을 띄웠는데 이 독일에서 조종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론처럼 해외 선물 시장에서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해외 선물 곳곳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정말 발빠르게 외신 전달해드리고요. 꼭 해외 선물 시장에서 조종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주실 마스터님 기대 많이 하실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할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북두칠성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트가 참 잘 어울리시고 일단 네,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오전에도 인사드렸었는데 이렇게 저녁에도 인사를 드려서 네. 지겹진 않으시죠? 예, 괜찮으실 겁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같으셔요. 예, 오전장에서 이제 항생과 국내 선물, 장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녁장, 야간장에서 이제 해외 선물 본격적으로 이제 신세계 진행하면서 인사드리고 있는데, 오늘 장이 일단은 좀 재미가 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오늘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추천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장에 대한 지지와 저항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매매에 대한 포인트 같은 거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오전에도 저희 설문직 TV를 통해서 절대 항생 함께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또 실시간으로 항생 거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또 북두지성 마스터의 실시간 리뷰 함께 하실 테고요. 그리고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는 이 거래량 많은 10시에서 12시까지 또 저녁장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북두지성 마스터와 2시간 꼼꼼하게 꾸려가겠고요. 자, 먼저 그동안에 낮 동안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먼저 어떤 이슈들을 저희 함께 나눌지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S&P 500입니다. 유로존 ECB와 이 허리케인 아마 소식에 혼재된 이슈로 혼조세를 보인 미국 증시입니다. 현재 흐름을 살펴보면요. 2460선까지 밀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미국채 10년물입니다. ECB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부재로 미국채가 급등을 했습니다만 오늘장의 흐름을 보면요. 어제장의 급등에서 조금 밀린 가격대입니다. 127-17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역시나 유로 FX입니다. ECB 드라기 총재 연설 이후에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이슈인데요. 현재 유로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1.2051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시죠. 역시 크루드 오일이 올라왔습니다. 유가는 허리케인 어마 상륙을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원유 재고를 발표를 했는데 다시 끝 마무리 때는 49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현재는 49달러를 지키고 있습니다. 통화는 통화대로 또 지수는 지수대로 상품은 상품에 또 관련된 이슈대로 정말 혼조세가 이어지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시장 대응하셔야 될지 가장 좀 고민이 깊어지는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그 시장 전략에 도움이 되는 이슈들 저희가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에는 좀 밀리는 흐름이죠. 최근에 2475까지 올라갔던 지수인데 오늘은 2460선까지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데 먼저 업앤다운 통해서 확인한 후에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지금 저와 송주식 해설위원님을 지금 다운이고요. 두 분은 또 반반에 대한 의견, 관망이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윤일라켓의 외신 의견 들어볼까요? 네, 사실 오늘은 박스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네. 그렇게 큰 이슈들이 별로 없거든요.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As investors took note of the weaker trading scene overseas while awaiting more data releas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표 발표가 있는데 그렇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wholesale하고 consumer credit이 있습니다. 이거 추후에 발표 있을 때 잠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떨어졌던 이유가 S&P 500은 shares dropped more than 13% in extended trading after the company said a huge cybersecurity breach compromised the personal information of as 143 million American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이코이팍스라는 이 회사에서 143밀리언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쪽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 크로거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 크로거 잘 아시죠? 그 튼튼한 호랑이 그 시리얼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오늘 좀 좋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추후에 잘 상승 흐름이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가져올 만한 이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다른 뭐 강보합이든 약보합이든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좀 이따가 화이트하우스에서 또 발표가 있을 수 있고 또 얼마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외신 같은 경우에 2450에서 2475선을 좀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The level 2450 level underneath should be massively supportive, so I don't have any interest in shorting this market as I believe that the buy on the dips mentally continue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장이 오늘은 크게 뭐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니까요.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다운되셨죠? 예, 뭐 네. 계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금 어중간한 자리에 있는 지금 S&P 500을 보고 있노라면 저희가 사실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요인은 우선 계절성, 뭐 상저하고 그리고 소비 시즌이 다 뭐 11월, 12월, 뭐 박싱데이나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몰려 있다. 그리고 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역시 하반기 더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외부 요인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지역적인 뭐 북핵 재료라든가 뭐 어제도 창건일 계속 뭐 나오고 있는데 9월 9일 뭐 그런 북핵 재료라든가 아니면 트럼프 정부의 또 돌발 변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장 초반 약간의 흔들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적어도 한 2440선이나 2400선의 지지를 한 번 더 확인했을 때 그때 조금 그리고 외부적인 그런 불안 요인이 해소되고 난 후에 매수를 잡는 게 어떨까 싶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다운을 들었고요. 네. 뭐 매도로 시장 접근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금 짧은 호흡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짧은 방망이를 잡고 투자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항상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나 리스크가 워낙 좀 펼쳐졌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모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던 지수이기 때문에 오늘장의 이 조정을 오늘 하루 관점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2460선이 무너진다면은 조금 더 하방 쪽으로 오늘 하루는 좀 열려 있지 않을까. 뭐 길게 보진 않지만 뭐 제한적인 하락장까지는 좀 본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스터님이 반반 이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네. 가격대도 함께 짚어주시겠어요? 일단은 관망세를 가졌고요. 지금 네. 악재들이 뉴욕 증시를 밀어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네. 북핵 문제에 따라서 뭐 지정 확정 리스크 때문에 좀 위축이 되어 있고 더불어서 아주 초강력 태풍이라고 말할 수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허리케인 말할 수 있는 어마가 이제 오늘하고 이제 주말에 이제 온다고 해서 이제 피해가 좀 있을 거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위축이 된 움직임이 보이는데, S&P를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호가가 24460.25인데요. 좀 조정을 받고, 지금 저점으로 보이는 245.80 정도 내려오면요. 거기서 좀 짧게 대응하는 것도 좀 좋아 보이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여기 저항대를 제가 4개를 그어놨는데, 네네. 위에 저항대 선은 굉장히 이격이 좁고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밑에는 좀 이격이 있습니다. 저항선인데요. 일단은 저항선 근처에서 이전에 삼아온 저항을 받아서 올라온 모습을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 저항선 돌파하면서 하방세로 내려오면은 네. 매도 추세라고 보기 어렵고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네. 저항선에서 지지 역할을 하면서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얘가 올라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이격이 좁은 저항선까지 올라오면은 네. 오늘 매매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자리에서 손절효과 리스크 관리 들어가면서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네 가지의 그 추세선을 그어주셨는데 함께 화면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네 개의 추세선이 이격이 각각 다릅니다. 위쪽은 좀 좁고요. 아래쪽은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일단 하나, 둘, 세 번째죠. 세 번째 그 좀 저항이 좀 돌파가 됐을 때, 지지가 돌파가 됐을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뭔가 매도, 추격 매도로 아래쪽이 좀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네,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좀 더 눌렸을 때 매수 관점이시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이제 뚫려서 저항을 뚫리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강하게 매도 추세로 오늘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순식간에 좀 짧게 반등받는 구간에서 좀 1차 청산을 좀 빨리 잡고요. 그다음에 2차 청산에서 어느 정도 위에 있는 저항대 정도에서 오늘은 좀 짧게 대응하는 하는 전략이 오늘 매매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나 일단 뭐 의견을 저희가 표할 때는 다른 의견이었지만 짧게 대응을 하라라는 공통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분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잘 추려서 또 좋은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지수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최근에 미국채, 국채에 대해서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역시나 금리와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 쏠리는 만큼 이 상품도 많이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는요 127-1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를 보면요 127-28까지 올라갔습니다. 좀 일단 처음에 고가를 좀 기록한 이후에 좀 빠진 가격대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된 후에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저와 송준식 해설위원님 업이고요. 윤락캐스터 다운 그리고 마스터님은 또 다양한 또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가 봐요. 네네.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외신 뉴스 들어볼까요? 네, 외신은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낸 investing.com에서 본 어떤 기사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이것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The US dollar had been unable to find any traction as US yields continue to move lower이라고 해서 US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하방을 향해서 가고 있다. The US 10 years is slipping below 2.03% in European turnover, the lowest level in 10 month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제장에서 그 유럽 관련해가지고 또 전환점이 약간 마련이 된 만큼 오늘장에서도 그런 흐름을 조금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moreover the developments over the past 24 hours suggest that the divergence between the US and Europe remain intact. 아직까지도 어제의 그 장에 있었던 영향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federal officials가 FOMC 미팅을 이제 곧 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좀 관망 추세가 이어지면서 오늘장에서는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살짝 뭐 소폭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미국채 같은 경우에 여전히 미국 현지 내에서 엄하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송준식 해설위원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예, 어제 드디어 오늘이죠. 3시 뭐 전후로 해서 127-28.5를 찍었는데 금리 수준으로 역산을 하면 2.016%를 기록을 했습니다. 2%라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좀 포인트를 오늘 기록을 했고요. 네네. 그게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저항이 2%라는 저항 라인이 워낙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렇게 매도 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진짜 단기 거래를 그러니까 정말 스캘핑이나 아니면 뭐 짧은 호흡으로 대응을 하실 거면 매도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좀 쏠림이 크다고 해서 절대 매도 쪽으로 전반적인 전체의 큰 흐름의 뷰를 매도 쪽으로 전환을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매수를 잡았고 오늘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한 127-10에서 12 사이 정도 이제 가격이 오면 금리 수준으로 역산해서 한 2.08 정도 가격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에서 조금 한번 분할 매수해서 뭐 또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좀 또 주말을 매수로 좀 만약 가격이 충분하게 내려온다면 조정을 받는다면 한번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 뭐
그 미국 상원에 제출된 그 재정 이슈 관련해 갖고 좀 하면 그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재정 시한이 단기 네네. 연장 안이 통과가 됐죠. 네. 그래서 9월 15일 만기였는데 당초에 12월 15일로 연장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좀 날짜가 조정이 됐어요. 이걸 네, 좀 네.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12월 8일로 이제 조정이 됐는데 그래요? 네. 하나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12월 8일 날 재정 시한이 연장이 됐고 12월 FOMC가 12월 13일, 12일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재정 시한을 맞춰 연장을 못하게 되면 FOMC 때도 12월 FOMC 금리 인상 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네. 뭐 비록 한 3개월 뒤 얘기지만은 그렇죠. 좀 오늘 그 일정이 바뀌어서 이 부분 좀 꼭 체크하고 기록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변경된 일정이라든지 그 부분은 또 이슈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의견의 지금 흐름은 눌리고 있지만 내려갈 때 저점 매수 관점이네요. 일단 큰 추세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오늘 좀 빠진다고 이게 또 매도로 포지션을 생각하실 게 아니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어제장의 강한 상승, 꾸준하게 올라와서 이 추세는 거스를 수 없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초반에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내려온 시점에서 좀 다시 좀 힘 상승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차트를 그렇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일단 오늘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음봉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완성은 양봉으로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더욱더 보탭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님은 오늘 또 국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주시려고 반반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국채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하신 대로 네. 매수 세력이 좀 밀어주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은 일단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오늘 거래에 비교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망을 드렸고요. 네. 일단 지금은 눌림을 받고 있죠. 눌림 받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도 제가 저항선을 2개를 지금 그어놨습니다. 지금 확인하시면은 네. 만약에 이제 오늘 매매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거면은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은 매수 추세가 좀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렇죠? 매수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항대 근처 왔을 때 오히려 매수로 지금 눌림 받을 때 매수로 진입하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고요. 혹시라도 여기 저항대 돌파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은 이 자리에서 손절 리스크 관리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로 해서 평단가를 일단 낮추고 낮춘 다음에 그 호가에서 이제 적당한 수익 금액에서 좀 짧게 나오는 게 좋고요. 여기서 진입해서 바로 올라가면은 뭐 전고점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오늘 국채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되 마찬가지로 S&P와 마찬가지로요. 좀 짧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길게 보는 것보다 짧게 보면서 저항대 구분하고 혹시라도 반등받아 떨어지면은 평단가 낮추면서 다시 한번 그럼 호가가 이제 평균가로 맞춰지죠. 거기서 네. 이제 더 이상 추가 진입하지 마시고 적당한 수익 금액에서 좀 짧게 빠져나오시는 게 오늘의 전략 포인트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에 이어서 또 국채에 대한 부분도 짧게 대응하자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차트 안에서 차트 배경이 검다 보니까 하얀 선이 추세선이잖아요, 지금. 네, 그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해설위원님도 그랬잖아요. 아직 주말에 이슈가 좀 남아있다. 일단 토요일 날에 건국절인 만큼 원래는 지난해에도 미사일이 9월 9일 날에 쏘아져 올린 만큼 하지만 이번 해는 이전에 좀 이슈가 먼저 터져 나와서 9월 9일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리스크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국채 나왔으니까 금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자, 금은요, 135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장에 국채와 같습니다. 고가를 이전에 찍었는데요. 1362.4달러까지 상승을 했던 골드입니다. 지금은 거의 시작가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자, 골드에 대한 부분은 또 해설위원님과 마스터님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해설위원님. 네. 이거
역시도 골드도 이번에 네. 1300선을 뚫었을 때의 그런 행보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봐야 될 포인트들이 네. 1300선을 뚫고 나머지 엔과 10년 국채의 흐름이 굉장히 매도세가 강했을 때 네네. 1300선을 계속 지지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안 빠지고 혼자 버텼어요. 네. 1350선 역시 지금 엔과 10년 채권 같은 경우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안 빠지고 지금 50선을 계속 지키는가? 네. 그렇다면 정말 1380, 1400선까지 시도를 계속해서 올해 연말까지 하겠구나. 라는 좀 그런 관점으로 조금 네. 골드는 상품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1300선 돌파 이후에 현재는 1350선을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는데 이 가격대 지지 여부를 두고 지지가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마스터님도 골드도 보시나 좀 궁금한데, 네네네. 네, 골드 어떠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골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제 개장이 얼마 안 남아서 나스닥 잠깐만 짚고 그러네요. 가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개장 전에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제가 좀 줌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장 이후에 일단 저항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일단 여기 5968.75고요. 이거 아래 라인은 5951.50입니다.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물려 있는데 개장 이후에 벗어나는 움직임 확인하고 위에 있는 저항선은 네. 5978.00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는지 아니면 완벽하게 돌파하면은 매수 추세로 보는 게 맞고요. 네. 여기서 밑에 있는 저항대 5951.50 라인마저 무너지면서 하락세로 나오면은 그 밑에 있는 저항대가 꽤 이격이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5922.50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때까지 좀 하락세가 나오면요. 그 자리에서 중간에서 좀 청산할 수 있는 매도가 나오면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대는요, 5,958.50포인트입니다. 위쪽으로의 가격대는 5,978선을 네, 짚어주셨고요. 아래쪽으로는 5,951, 그 아래로는 또 5,922입니다. 이 가격대를 추세선으로 함께 도와드렸는데, 각각의 그 지지 여부와 돌파 여부에 따라서 또 포지션 관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후에 저희가 개장 이후 또 실시간으로 리딩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같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저항이 이제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추세가 확실하면 그 저항선이 지지 역할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까 골드 여쭤보셨는데 네네. 지금 골드랑 유로랑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골드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지금 이슈가 달러 약세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죠. 달러 약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골드도 올라가고 유로도 상방 추세 굉장히 강하게 매수 추세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네. 이후에 개장 이후에 10시 반 네, 지나고 됐네요. 나서 네. 11시에도 움직임 보면서 달러 약세에 맞서서 달러 인덱스 참고하면서 골드와 유로 같이 네. 종목 보면서 어느 것이 달러의 오늘 연관성이 상관지수가 높은지 확인하고 그 종목으로 움직임 잘 나오는 종목으로 선택해서 대응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달러 약세를 짚어주셨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1대를 기록을 하면서 최저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네.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네. 본장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흐름을 이제 두고 나면은 그렇죠. 그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오늘의 쉽게 얘기해서 메이저가 되는 트레이더들이 어떤 상품과 조금 상관관계를 엮어서 조금 거래를 하는가. 맞아요. 어디에 따라서 좀 네. 민감하게, 골드에 따라서 민감하게 뭐 달러가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지수와 안전자산 간의 움직임이, 흐름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걸 늘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관을 키우는 게 예, 좀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시간대 거래량 또 많아서 또 투자자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네,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에 대해서 함께 했고요. 안전자산 이어서 옌도 함께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어제장의 흐름도 금과 그리고 옌 그리고 국채 이 세 종목이 최근에 같이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옌 역시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옌은요. 전고를 대비해서 0.70% 강한 상승세입니다. 역시나 국채와 금, 옌은 오늘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9,289.5포인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옌에 대한 뭐 대응 방법이라든지 관점도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 저는 뭐 네. 역시 매수죠. 그죠. 네, 매수고. 네. 그리고 뭐 안전자산은 미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서 시장에 확신을 주기 전까지는 네네. 4분기 뭐 10월, 11월, 12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9월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FOMC에서도 옐런 의장이 지금 물가 지표가 이런 상황에서 뭔가 공격적인 멘트를 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어제도 보면 드라기 총재는 네. FOMC 쪽으로 키를 좀 넘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뭐 10월에 이제 QE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그러면서 유로 강세에 대한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다 이런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네. 옐런이 그렇다고 그 키를 덥석 쥐고 뭔가 그 자산 축소로 가는 문을 열 것인가?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서 네. 예, 눌리면 매수. 안전자산 3인방은 그렇죠.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짜시고 또 매매 전략 짜실 때는 긴 호흡 안에서 그 단기 전략이 꼭 연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네. 뭐 내가 물량을 다 쓰더라도 만약 10계약이 거래가 되는데 매수에는 8계약, 뭐 한 6계약에서 10계약 정도를 다 쓸 수 있더라도 매도를 볼 때는 한 5계약 절반 이하로 그리고 짧은 호흡으로 좀 대응을 하는 좀 그런 이제 매매 패턴이 네. 이제 조금 습관이 있어야 되죠. 생겨야죠. 그럼요. 네. 자, 오늘도 참 매매 꿀팁을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님에게도 N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네.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3대 안전자산 중에 하나라고 네. 보이는데 지금 현재 뉴스 이벤트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 북핵 문제에 관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도 보시면은 개장했는데도 움직임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위축되고 투자자 심리들이 감소했을 때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면서 매수세가 좀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엔화도 마찬가지로 안전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세로 보면은 매수로 들어가야 되고요. 진입자리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보되 조정받는 구간에서 전고점과 전저점 기준으로 적당하게 대응하면서 손절효과 좀 짧게 주면서 좀 네. 그렇게 치고 빠지는 게릴라적으로 매수로 대응하되 게릴라적으로 좀 치고 빠지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나 조정 씨 매수 관점으로 상승 이 추세에 대해서 함께 가자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게릴라 트레이딩. 네, 게릴라 트레이딩. 왜냐면 반짝반짝하잖아요. 네. 자, 그 부분이 또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안전자산 저희가 3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은 또 달러 약세도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뭐 태풍이라든지 그리고 뭐 북한 리스크도 있는 거는 같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 네.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나스닥 말씀해 화면 주세요. 띄워주시고요. 네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대 595.1.50까지 네. 한번 눌림 받았고요. 저항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눌러주고 있죠. 여기서 제가 돌파하면은 밑에 저항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돌파하면은 매도 추세로 매도로 보되 진입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반등만은 움직임에서 매도로 진입자리 네. 나오도록 하고요. 일단은 진입자리를 바로 지금 잡는 것보다는 매도 추세가 확실한지 확인을 해야 되는 지금 595 1.50 저항 자리에서
강력하게 돌파하고 내려가는지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네. 미리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또 개장 1분 전에 말씀해주신 포인트였죠. 5,951선과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 부분이 이탈이 된다면 5,922까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재 가격대는 5,952.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저항으로 지금 물린 거로 저항선에서 물린 거로 보이고요. 네. 강력하게 뚫어야지 매도로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또 반등받으면서 올라 상방으로 나오면요. 네. 그냥 대응 안 하면 됩니다. 굳이 대응할 필요 없고요. 내일에 또 태양도 뜨고 내일은 주말이긴 하지만은 월요일 날 또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네. 기다리면서 아주 중요한 대응하시는 게 포인트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에 오지 않는다면은 접근하지 않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점이 방금 그 설명해주신 그 세이프 헤이븐 관련해가지고 뭐 골드나 옌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그 S&P와 미국 지금 증시가 시작을 하면서 사실 하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실시간 속보로 올라온 건데요. Bank stocks also continue to slip as demand for safe haven assets steadily increased and investors grew more doubtful over a hike in interest rates by year's en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그 말씀해주신 골드와 옌의 상승 흐름이 계속되면서 그 은행 관련된 주가가 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게 장이 출발하면서 S&P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 지금 전해드리겠고요. 또 이거 이외에도 S&P가 좀 약보합권에서 시작을 한 것은 얼마 관련해서도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미 투자자들이 지금 믿기에는 앞으로 보기에 뭐 GDP에도 이렇게 큰 태풍이 2개나 왔다는 것은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일본에서도 지진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아무래도 S&P 500 같은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소식들이 세계 곳곳에서 들려와서 일단은 좀 마음이 좋지 않네요. 낮에는 멕시코에서의 지진 소식도 들려왔고 지금 이 시각에 일본 쪽에서 또다시 지진 소식도 들려왔는데 아키타현이네요. 5.3 강도의 지진. 5점이 넘으면은 좀 강도가 그렇죠. 센 부분이잖아요. 이 태평양 이 불의 골이라고 하죠. 네네. 이 지역들의 지금 전반적인 뭔가 흐름이 불안한 모습이에요. 네. 예. 그 판과 판이 만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자, 역시나, 지진 관련된 이런 자연재해는 정말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은행권 이제 은행 쪽 섹터의 주가를 얘기를 하셨는데 보험 쪽 지금 사실 주가들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합의에 이어서 그렇죠. 엄화까지 오면서 그렇죠. 사실 뭐 재보험을 또 들긴 하지만 보험사들이 예, 전반적으로 보험 쪽 섹터의 지금 실적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은행주와 증권,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오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권 업종이 다시 움직였는데, 하지만 보험에서는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사건이 많이 발발하면은 또 실적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재보험 말씀하셨는데 코리안리 같은 그런 보험사의 또 다른 재보험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실시간 속보와 그리고 3대 안전자산까지 이슈를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역시나 유로가 올라왔습니다. 유로 FX인데요. 22 통화정책회의가 끝난 이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다음 달 정도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가시화된 만큼 오늘장도 참 많이 움직였는데 먼저 업앤다운 이슈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현재 흐름은 1.20520달러네요. 제가 좀 진입자리 좀 잡아드리고 유로에 그럼요.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짚어주세요. 나스닥에서 지금 좀 강하게 한번 뚫었지만은 제가 595 1.50에서 저항대 벗어나면은 매도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벗어났네요.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반등 받았지만 다시 또 떨어졌죠. 네네. 여기서는 이제 매도 추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진입자리는 595 1.25로 50에서 한 틱 낮추는 595 1.25로 나스닥 바로 매도로 대응하고요. 손절업가는 20개로 해서 5956.25로 5956.25로 바로 잡으면서 대응하도록 하고요.
지금 체결됐죠, 바로. 예, 그렇죠. 59 체결됐습니다. 1.25까지 오면서 네. 제가 그거는 59 1.50까지 올라오면서 체결됐고요. 손저로가는 20개로 네. 5956.25. 맞습니다. 네. 예, 정답이에요. 네. 예, 네. 그렇게 보시고요. 네. 1차 청산자리는 네. 스무틱으로 보시면 되고요. 스무틱으로 봐서 5946.25, 5946.25에서 일단 1차 청산자리 잡고 네. 그 이후에 2차 청산자리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개장 이후에 실시간으로 또 나스닥에 대해서 리딩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은 S&P보다 나스닥 흐름이 훨씬 활발하네요. 맞아요. 예, 네. 자, 이런 매매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을 잡아내는 것도 또 실력인데, 맞선이 오늘 개장하자마자 나스닥에 대한 부분 잘 해주십니다. 5,951.25에 진입했고요. 매도로 들어갔습니다. 손절호가는요, 위쪽으로 잡아야 되겠죠? 5,956.25고요. 1차 목표가는 매도 관점으로 20틱 아래입니다. 5,946.25 잡아드렸으니까요. 이후 대응도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실시간으로 또 게릴라성, 이런 게 게릴라성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유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유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바빠요, 오늘.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해설위원님 센스. 네. 자, 지금 세 분의 업이고요. 해설위원님 반반인데요. 해설위원님 어떤 의견이에요? 네. 유로는 어제자로 끝났다. 네. 트레이딩 포인트는. 예. 사실 1.20을 뚫었을 때 추격 매수를 해서 청산을 어느 정도 이제 어제 기자회견 다 끝나고 네. 뭐 오늘까지 추가 상승을 하긴 했었지만 네. 뭐 기자회견이 끝나고 뭐 미국 본장 시작할 무렵 충분히 뭐 청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을 찍었죠. 그렇죠. 1.2058까지 뭐 네네. 이렇게 60까지도 한번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잔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뭘 가서 예, 뭐 찾으려 하지 말자. 네. 이런 부분은 아마 오늘은 어제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좀 뭐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 박스 트레이딩을 내가 굳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말리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흐름을 갖고 또 추세를 막 욕심내면서 이렇게 또 접근하는 경우들이 생기세요. 그럼요. 예. 네. 그런데 오늘 또 금요일이고 남은 지표들이 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중립을 들었습니다. 일단 매매 포인트 시세가 다 나왔다. 네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시장에 포인트가 있는 부분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만 또 수익을 얻어 가시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할 가격대가 이제 좀 사라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업을 들은 거지, 좀 매수 포지션으로의 매매 전략 관점으로 업은 아닙니다. 역시나 일단 가격대는 상승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달에 이제 테이퍼링에 관한 구체적인 뭐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외신이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하방 쪽으로는 아직은 좀 세력이 많이 없는 바, 오늘장의 이 상승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윤희라 캐스터도 업이잖아요. 네, 유로 큰 폭으로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강보합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제 있었던 이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아직까지 사실 영향권이 남아있다고 인베스팅닷컴에서 이야기를 했고, 외신이 저의 의무니까 아무래도 오늘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그 BBC의 라이브 이 속보로 올라왔는데, 유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32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더 상승을 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텐데요. 가격대를 좀 살펴보시면요. 1.2070에서 지지를 받느냐, 이게 좀 지지선으로 보는 흐름이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것을 넘어선다면은 조금 더 상승을 기대를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피보나치 레벨에 따르면 1.2166 정도까지도 상승 흐름이 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이
2043이기 때문에 오늘 장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라보뱅크 같은 경우에 유로화를 내년 중반 전망치가 1.25달러로 좀 상향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어요. 이런 소식을 보면 일단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지지가 상당하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커머디티 쪽 상품들은 네. 뭐 32개월 내 최고점, 뭐 최저점, 뭐 10년 내 뭐 최고점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은 절대 역추세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네네. 예, 그 추세를 따라야지.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금 기관들도 사실 올해 고점, 유로 고점들을 다 좀 높이는 흐름인 것 같아요. 예, 더 높여서 좀 보는. 예. 네, 알겠습니다. 유로에 대해서 저희 또 3명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마스터님. 네, 일단은 네. 나스닥 저희 포지션 리스크 관리로 들어갔습니다. 5956.25에서 일단은 좀 아쉽게 리스크 관리 들어갔는데 네네. 이거는 빠져나오는 지금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보통적으로 오늘 이제 좀 투자자분들의 그 심리가 확실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여전히 차트 속에 지금 녹아들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움직임이 이제 저항대를 뚫어서 매도로 나와서,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끝까지 좀 기다렸는데,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조정받을 때 여기서 저항대에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를 기대를 해보고 매도로 대응을 하고 손절효과를 스무틱으로 봤었는데, 네. 손절효과를 아쉽게도 좀 건드렸지만은, 네. 확실하게 투자자의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손절효과 이제 리스크 관리는 20개로 무조건 처음에 원칙 그대로 지키면서 꾸준히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S&P와 비교해서 틱 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틱의 가치가 한 50불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5불이죠, 5불. 예.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마스터님, 저희 이슈도 점검하시고, 실시간 리딩도 가격대 봐주시라고 바빠요.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아쉽네요. 5946 네. 조금 있으면 네네. 예, 청산 자리가 거의 맞아요. 왔는데. 네. 이게 원래, 사실 말씀드리면은, 네. 보통적으로 이제 여기서 제가 그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 전에 있던 고점까지 손절효과를 한 25개 정도 늘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처음에 들어갔던 원칙을 웬만하면 고수하면서 좀 고집을 부리면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스무틱 리스크 관리 줘봤자, 나스닥 틱 가치가 한 틱당 5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응에서 투자자 심리들이 위축된 걸로 확인하고요. 이후에 좀 내려오면서 하방세가 나왔지만은 그거는 어쨌든 간에 뭐 좀 물론 감정적으로 아쉽긴 하지만은 결과론적인 거로 전 생각을 하고요. 원칙대로 안 되면은 과감하게 나오면서 그 다음 자리에서 추세를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추세 추종을 해야 됩니다. 흔히들 말씀을 이제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 친구가 바로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친구 따라 강남 가시려면은 추세 따라서 대응해야 되고요. 원칙대로 무너지면 리스크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누적 수익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유로 말씀 여쭤보셨는데 유로를 네.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네네. 나스닥 대응하느라 이제 유로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아까 전에 제가 골드 말씀드릴 때 마찬가지로 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달러 약세예요. 달러 약세에 대해서 골드와 유로가 지금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오늘 지금 10시 51분인데 11시 되면서 골드와 유로 누가 더 현재 달러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북두시성 마스터님 이제 낮에도 방송을 계속 하시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쉽고 편리하게 좀 알아들을까? 그런 어록 많이 개발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저번에 안 그래도 네네. 앵커님께서 네.
방금도 이제 나스닥 자리 이렇게 내주게 됐는데 네. 이런 자리도 뭐 레리 프로로 제가 지금 배웠는데 방송을 이제 좀 여러 가지 오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하니까 네. 이제는 리스크 관리할 때는 저는 리스크 관리 됐습니다라고 말씀 안 드리고 네. 센티비에서 네. 제가 이제 전문가 리딩을 하고 있는데 네. 레리 플로우로 네. 저는 통일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낼 자리 레리 플로우 합니다. 네. 아유, 잘 사용하시니까 다행이네요. 네. 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유료에 대한 부분 짚어봤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자, 오일,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시간에도 실시간 속보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워낙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이슈도 많았는데 저희가 빠르게 좀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한 이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도 다양한 정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